안녕하세요. 닥터 BTS MC 오성현, 김준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닥터 BTS.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유방암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맞아요. 시간 가져봤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유방암 진단 후 치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치료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저희가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조직 검사를 해서 유방암이 진단된 분들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두 번째가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치료 과정을 되게 많이 질문하세요. 일단은 저희 같은 유방 전문 클리닉에서 진단이 된 분들 당연히 대학병원으로 보내드려야 돼요. 왜냐? 유방암은 일반 저희 같은 병원에 수술할 수가 없어요. 하는 과정에 중에 여러 가지 또 검사가 중간중간에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대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하신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저희가 보내드리면 대학병원 일단 교수님이 뵙겠죠. 교수님 뵈면 교수님이 쭉 검사를 낼 거예요. 여기는 초음파를 하고 여기는 검사가 다 됐지만 전이가 된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뭐 CT도 찍을 거고 MRI도 찍을 거고 뼈 검사라고 해서 뼈 스캔을 찍어야 되고요. 상황에 따라 펫CT라고 해서 전신을 싹 다 하는 검사, 이런 검사를 해야지만 전이 여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생뚱맞게 갑자기 뭐 이렇게 검사를 하다 보니까 뼈에도 전이가 나오더라. 그걸 우리가 초음파로 잡아낼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검사가 수술 전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 갔기 때문에 그 과정은 생략을 하고 이런 영상 검사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조직 검사를 안 하고 대학병원에 바로 갔어요. 그런 분들은 또 초음파 또 찍어야 되고 조직 검사 또 해야 되는데 대학병원 워낙 환자가 많기 때문에 과정이 굉장히 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병원 전문 클리닉에서 먼저 조직 검사를 하고 바로 가시는 게 속도는 굉장히 그게 많이 세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유리합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좀 오해를 하는 점들이 대학병원 가면 더 빨리 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워낙 환자가 많기 때문에 먼저 조직 검사를 다른 데서 해오라고 하는 병원이 엄청 많아요. 대학병원 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 대학병원 진료 보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자, 그럼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쭉 뭐 펫CT랑 뭐 MRI 검사를 다 했어요. 다시 교수님을 뵙는 거죠. 교수님이 당신은 전이가 없으니까 수술 먼저 합시다. 또는 당신은 전이가 심하니까 항암 치료를 먼저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원장님, 유방암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일단은 수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방암을 약으로서 해결할 수는 없어요. 현재까지는. 수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분 절제를 하냐, 아니면 전부를 다 하는 전절제를 하냐. 자, 부분 절제는 내가 만약에 병변이 그렇게 크지 않고 유두랑 연관성이 좀 없어요, 얘가. 그런 분들은 부분 절제를 해서 그 부분만 유방암을 제거를 하고요. 만약에 병변이 너무 넓거나 유두를 침범해서 어쩔 수 없이 유두를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부분 절제술보다는 전 절제술을 해요. 자, 환자분들 질문 많이 하는 게 내가 만약 연기 유방암이다. 기수가 굉장히 낮아요. 1기보다 더 앞이 연기니까. 연기 유방암이 진단됐으니까 나는 너무 초기니까 수술을 무조건 작게 할 거야. 그건 아닙니다. 내가 연기더라도 범위가 넓거나 유두를 침범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전 절제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수랑 상관없다고 보시면 돼요. 범위가 얼마나 넓냐, 요게 더 중요합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유방암 수술에서 말씀드릴 건 임파선 수술이에요. 환자분들이 의아해요. 아니, 나는 유방암 수술 안 하러 봤는데 왜 겨드랑이를 자꾸 수술을 하는지. 겨드랑이 수술 반드시 합니다. 자, 이 유방암은 먼저 암이 여기서 진단이 되면 건너가는 데가 겨드랑이로 건너가요. 그래서 그걸 겨드랑이 전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유방암 수술할 때는 반드시 수술장에서 저희가 겨드랑이 이만큼 절개를 한 다음에 감시 임파선이라는 일반 임파선을 몇 개를 제거를 해요. 그래서 수술장에서 바로 동결 조직 검사. 환자분들은 모르겠죠. 전신 마취가 돼 있으니까. 그 와중에 이제 그 짧은 시간에 동결 조직 검사라고 해서 빠르게 확인을 합니다. 수술방 안에서. 그래서 이거 전이가 없다. 그러면 더 이상 겨드랑이 수술 안 하고요. 전이가 있다. 그러면 겨드랑이 림프절 곽청술이라고 부르는 임파선을 여러 개를 같이 떼야 돼요. 그래서 한 10개 이상을 떼기 때문에 이제 임파선 전이된 암세포를 모두 다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원장님, 유방암 수술 후에 이 재건 수술도 가능할까요? 예, 그럼 가능하죠. 자, 일단 내가 부분 절제술을 했다고 하면 재건 수술 사실 쉽지 않아요. 일부 다른 물질을 넣기도 하는데 옛날처럼 완벽하게 돌아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단 이제 내가 만약 전절제술을 했다, 이런 분들은 보형물, 즉 유방 성형하듯이 실리콘 보형물 넣거나 아니면 자가 조직으로 유방과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크게 이제 재건 수술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보형물 수술은 성형 수술이랑 똑같아요. 이제 실리콘 보형물을 그냥 유방 수술한 부위에다 넣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수술하고 났더니 피부가 잘 보존이 돼 있고 모양이 나쁘지 않아, 보형물 넣었는데도 괜찮아,
모양 다 확인하거든요. 보형물 수술할 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냥 즉각적으로 바로 보형물을 먼저 넣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피부가 좀 많이 잘려가지고 피부가 좀 부족해, 아니면 유방이 너무 공간이 안 나와,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조직 확장기라고 하는 임시 보형물을 넣습니다. 그거를 한 2달에서 넉 달 정도 동안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식염수를 거기다 주입을 해요. 조금씩 주사기로. 그러면 얘가 조금씩 팽창을 하니까 공간이 넓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를 늘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얘를 빼고 다시 재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 확장기를 이용하면 전신 마취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피부가 어쩔 수 없이 작은 분들은 뭐 남은 부위가 별로 없다, 그럼 할 수 없이 그걸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자가 조직을 이용한 재건 수술입니다. 이제 앞서 우리가 보형물을 이용한 거를 설명드렸는데, 자가 조직은 내 거를 쓰는 거예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 유방을 수술했다, 그럼 바로 뒤인 등 근육을 앞으로 돌립니다. 그런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배에 있는 조직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을 올릴 때는 근육을 같이 좀 절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혈관도 보존을 시키고요. 피부도 같이 떼가지고 앞으로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생착을 시키는 거죠. 자, 요 장점은 일단 촉감이 좋겠죠. 내 피부를 그대로 올리니까 그냥 똑같아요. 내 살이에요. 근데 단점이 또 있어요. 제가 만약 배에다가 채취를 했으면 결계가 한 이 정도 생깁니다. 배. 그걸 당겨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만큼 떼는 부위가 생기겠죠. 그래서 절개가 크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얘를 뒤에서 앞으로 당겼다, 배에서 위로 올렸다, 얘가 생착을 잘 해야 돼요. 못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 꽤 있어요. 생착률이 낮은 편인가요? 아, 생착률 낮진 않은데 생착률 높지만 이제 가끔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제거를 해야 돼요. 얘가 생착이 안 됐으니까 괴사가 일어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이제 보형물보다 비용이 더 훨씬 비쌉니다. 재건을 할 때.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조직을 뒤로 당겼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왔어요. 조직이 양이 적어요. 그러면 또 모양이 너무 반대편이랑 다르니까 또 보형물을 또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술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보형물을 이용한 수술이 월등히 많습니다. 비율상. 그래서 자가 조직이 물론 장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치 선생님을 잘 상의를 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방암의 치료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한 정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BTS였습니다. 감사합니다.